지난해 11월 26일 밤에 정치적 동기를 지닌 대규모 시위가 중국 내 수십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중국 당국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이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결국 중단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아직도 숨이 막히고 젊은 층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지금의 중국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26일 제로 코로나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해 봉기했던 베이징과 상하이에 시위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진핑의 문화대혁명, 더 이상 개혁은 없다, 더 이상 독재, 더 이상 인격 숭배는 없다, 이런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공산당은 물러나라 및 기타 정치구 강력한 항의 속에서 중국 공산당 당국은 며칠 후 서둘러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해야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밤에 상하이 우르무치 중루에는 수백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우르무치 참사에 항의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상하이 우르무치 중루는 신장 유구르 자치구 수도 우르무치를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유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해당 시위는 이틀 전인 24일 우르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제로 코로나 봉쇄를 위해서 주택 현관문을 바깥에서 쇠사슬로 묶어놓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하면서 피해가 컸다, 이런 주장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후에 중국이 여러 도시에서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거의 동시에 열렸습니다. 구면 난칭 미디어 대학의 한 여학생이 우르무치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는 흰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우르무치 중로에서 열린 이 항의 시위 현장의 이미지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흰 종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언론 봉쇄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시위대에 손에 들린 흰 종이는 미묘한 반항의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의 거리에서 열린 집회가 대규모 시위로 변해간 겁니다. 주로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중은 경비를 서는 수백 명의 경찰 앞에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쳤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정치적 구호를 집단적으로 외친 것은 시진핑 행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34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난징, 광저우, 텐진, 충칭, 청두, 우한, 선전, 항저우, 란저우, 정저우, 지난, 칭다오, 주저우 및 기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극단적인 방역 정책, 그리고 주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봉쇄 및 통제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이징 대학교, 칭화대학교, 난칭 미디어 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학생 시위가 열렸고요. 일부 시위대는 18세기 미국 정치인이 외쳤던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유명한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확산되는 동안에 유럽, 미국, 호주에 흩어져 있던 중국인 유학생들도 이에 호응을 했고 일부 화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VOA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이 건국 이후에 중국 정부가 대중의 항의에 직면해서 이 강제 정책을 변경해야 했던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시위대가 당국의 언론 통제에 항의하는 상징으로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 중국과 해외를 뒤흔든 이 대중운동은 백지운동 또는 백지혁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AFP-통신은 중국에서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한 백지 시위가 26일로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많은 시위 참가자는 여전히 당시 기억에 숨이 막힌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작년 우르무치 중루 시위에 참여했던 20대 리 모 씨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직후에 모두가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모두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도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리씨 같은 이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경찰이 리씨를 찾아와서 시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AFP에 따르면 리씨는 작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생각할 때면 나는 여전히 숨이 막힌다 그러면서 경찰이 한 소녀를 경찰차에 끌고 왔는데 매우 폭력적이었다. 난 계속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 생각한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인권단체 중국 인권 옹호자들의 윌리엄 리 분석가는 작년 시위로 100여 명이 연행되거나 구금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고 리씨는 친구들 일부가 중국을 떠났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시 주동자들을 비롯해서 핵심 참가자들이 지금은 숨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을 향한 저항의 씨앗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VOA는 올해 10월 말에 상하이의 할로윈 파티에서 상하이의 젊은 세대들은 현실과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표출하고 반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퍼진 분장쇼 영상과 이미지를 보면 온몸에 흰 종이를 붙인 여성, 핵산, 루신, 곰돌이 푸 등 만화 캐릭터의 풍자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진핑이나 이 중국 공산당 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하이 백지 운동에 대한 경험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국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던 베이징대 졸업생 황희청은 미국 온라인 잡지인 더 럼퍼스에 2023년 상하이에서 열린 할로윈 퍼레이드는 2022년 우르무치 중로에서 열린 백지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가장 큰 사회운동으로 수천 명이 참가했다 그러면서 각 활동가들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놀이를 현장에 가져와서 상하이 거리를 이동식 축제의장으로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백지 시위 운동에 참여한 한 의원은 백지 시위에 대한 잔인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백지 운동의 영혼은 남아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백지 시위 운동 이후에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리커창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꽃을 보내러 갔고 어떤 사람들은 상하이의 할로윈에 온몸을 흰 종이에 칠했다. 이제 사람들은 거리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도 백지 시위에 참여한 일부 청소년들이 희생양이 되어 자유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백지 시위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체포되고 박해를 받으며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모두에게 호소한다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그는 또한 수많은 2차 재앙을 초래한 미친 폐쇄와 통제 조치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학자이자 천안문운동의 전 지도자 중 한 명인 왕단은 당시 VOA와 인터뷰에서 시위운동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면서 특히 많은 젊은 세대가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는 피할 수 없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경제 침체, 포갑적인 방역 정책, 젊은이들의 실업으로 인해서 중국 내 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왕단에 이어서 중국 내에서의 시위는 펑자이저우 또는 펑리파라고 부르는데 이 펑리파의 시통차오 현수막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러면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지와 일부 대학에서 시위대는 베이징 시통차오에서 펑리파와 비슷한 구호를 외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위에서 나온 구호가 바로 독재자 시진핑을 제거하라, 공산당 해체, 그리고 시진핑 퇴진 등이었습니다. 펑리파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교통량이 많은 베이징의 시통교에 이런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서 시진핑이 무기한 연임을 위해 조성했던 20차 전국 대표대회 환영 축하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깨뜨린 첫 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VOA는 최소 21개 그리고 207개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화북, 화동, 화중, 화남, 서북, 동북 등 중국의 모든 주요 지역에서 관련 시위를 했다 그러면서
젊은 학생들이 집단적이고 자발적으로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상황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깊은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인 11월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코로나 예방 및 통제 정책이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오피니언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신화통신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확고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시국 관련 논평을 3차례 연속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법무위원회 서기 천원칭은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적대 세력의 침투 및 방해 활동에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결국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시위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시위가 두려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젊은이들의 시진핑 정권에 대한 불만과 또 자유를 향한 갈망은 백지 시위 1주년이 되는 지금도 휴화상이 돼가지고 분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진핑 주석이 국가 경제보다 공산당을 지키는 안보가 우선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제 한 번만 더 그런 시위가 벌어진다면 중국 공산당도 끝장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